미적분 2 08 도함수의 활용일 18페이지 우리 삼각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2의 x제곱에 sin x 플러스 코사인 x다. 이때 극대값을 대문자 m,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m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미적분 1이건 미적분 2건 똑같습니다. 극대값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해서 극대값 극소값 나오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개념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극대값, 극소값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f-x는 0을 구해놓고 요 녀석을 만족하는 x값부터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fx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f-x를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f-x를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뭐의 미분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곱의 미분법은요. 우선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2x제곱은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2x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뺏겨 쓰셔야겠죠?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그대로 뺏겨 썼어요. 더하기. 자, 요번에는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뺏겨 쓰고 뒤에 있는 걸 미분해야 되겠죠? 자, 사인은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코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는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항상 2의 x제곱으로 묶여있고 뒤에 비슷한 게 나올 때는 하나로 통합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통합해 볼 거예요. 자, 공통인수 2의 x제곱으로 묶었더니 와! 얘랑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2의 코사인 x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런데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얘를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라는 것은 대략 2.7 정도 되는 자연상수입니다 라고 했죠. 2.7의 x제곱은요 x가 양수가 들어가건 0이 들어가건 음수가 들어가건 얘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예요. 즉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만 찾아내면 되겠네. 자, 그러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그래프 빠르게 생각해 봅니다.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죠? 얘가 0이다 라고 했어요. 요점과 요점 되겠네요. 몇 파이? 2분의 파이. 몇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x는 2분의 파이가 나오거나 혹은 x는 2분의 3파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둘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알아야 되는데 딱 두 개가 나오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극소고 둘 중에 하나 극대지. 원래 정상적인 이렇게 서술형 평가라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증감표를 일일이 잡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닐 때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극될 테고 둘 중에 하나는 눈치를 보니 극소일 테니까 그냥 얘를 막바로 대입해서 대문자 m과 스몰 m 요거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하나 묻자. 그래서 우리는 증감표를 날리고 갈까요? 증감표를 가지고 갈까요? 공부하니까 증감표 가지고 갈까? 만약 이 얘기야. 증감표 없이도요. 어차피 mm이라는 값은 극대극소 둘 중에 누가 관련이 돼 있는지 몰라도 그래 뭐 둘 중에 하나는 극대일 테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일 테니까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답을 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증감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표 세 줄 내리긋고요. x, f-x, fx라고 씁니다. 자,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까지니까 경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여기에 2분의 파이, 여기에
2분의 3파이를 쓰고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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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죠. 자, f-x는 얘든 모두 다 0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요 수에서는 얘가 뭐야? 양수지. y좌표가 양수지.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f-x는 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뭐 요게 요렇게 있다고 치세요. 얘는 무조건 양수일 테지만 코사인 x의 값 자체가 음수 값이 나오고 있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다시 이쪽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가 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므로 바로 요것이 극대값 m, 요것이 극소값 m이 되겠네요. 극대값 m은 뭔데? f의 2분의 파이. 극소값 스몰 m은 뭔데? f의 2분의 3파이. 이거 두 개 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눈치로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했던 요 녀석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 fx식을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2분의 파이 대입했어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사인 2분의 파이 몇 나옵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몇 나옵니까? 0. 자, 그리고 다시 2에 2분의 3파이에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사인 2분의 3파이 몇 나옵니까?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 요게 밑수가 같은 항이 있네. 2의 2분의 파이 제곱. 자, 곱하기는 지수에서는 덧셈으로 바뀌죠. 2분의 3파이에 1은 곱하나마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러므로 앞에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달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몇 되겠습니까? 2파이 제곱이다 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선생님 잃어버렸다는 책 놔뒀어요. 네,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적분 2는요.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배운 새로운 함수의 미분에다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개념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다. 공식만 배웠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개념만 보고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대 극소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자, 만약에 문제 속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과 b를 가질 때 라는 요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표현 속에는 식이 몇 개가 숨어져 있는 거다? 2개가 숨어져 있는 거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요 문장만 봐도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시작! f의 a는 b 라는 식과 또 하나의 식은 f-a는 0이라는 요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자, 식이 2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요 문장 하나 가지고 미지수 몇 개를 커버할 수 있다? 2개를 커버할 수 있다요.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는 사람 답 얘기해 보세요. 아직? 식 두 개로 미지수 AB 찾아냈죠. 그리고 이제 극대극소 찾으려면 f-x는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그거 찾으면 이제 뭐 극대값 구하는 건 껌이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들 열심히 푸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 답 낸 사람 없어요? 정령 혹시 답 냈어요? 시간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같이 풀어도 돼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함수 fx를 주고 있네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라는 요 문장으로부터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구나.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라는 식 두 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식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fx 안에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있다?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구하려면 우선 첫 번째 식. 좋았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ln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요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왔으므로 요 값이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0이 되면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이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예요.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b는 a와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함수의 식이 필요한데 f-x부터 구해볼 겁니다. 자, x는 미분하면 몇 나옵니까? 1. ln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미분하면 몇 나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나는 요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 0이라고 나와 있죠. 어머, 너 0이구나. 그러면 얘는 1분의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분의 없는 거랑 똑같아. 1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 나오네요. a의 값 몇입니까? 1. b의 값 몇입니까? 1. 이렇게 a하고 b를 손쉽게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해냈어요. a, b 모두 1입니다. 라고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b 구했으니까 1단계 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 극대값 구하는데 집중할 거예요. 그래, fx라는 식은 x 플러스 ln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극대값 구하려면 f-x를 0으로 만드는 값 찾아야 되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식끼리의 덧셈이니까 통분할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야 한다라는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분자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요. 맞나요? 자, 그래서 분자의 식이 0이 돼야지 0이 될 테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x, 2, 1, 즉 x는 마이너스 2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이랍니다. 어머, 넌 극소값이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극대값 구하래. 그럼 극대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여기서 생기겠죠? 이 녀석은 극대값과 관련된 x값이므로 그래, x 자리에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겠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fx의 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ln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ln 3이라고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와요. 자, 어디서 못 구했는지 찾아내셨어요? 내가 어디서 못 풀었는지 찾아내셨습니까? 네, 그거 잘 기억하세요.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잘 공부해야 되는 20페이지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또 공부하려면 수학 3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페이지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요. 수학 1이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이런 걸 잘 공부해야 돼요. 판별식 D 이거 알고 계시죠? 나 이거 알아. 잘하고 있어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나는 실근의 부호를 안다? 손 들어보자. 나 정확히 알고 있다. 3명.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 이 개념 정확히 알고 있다. 손 들어보자. 네. 4명. 예. 지금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가 긴가민가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가도 되죠? 예. 자, 설명을 좀 선생님이 요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 배워왔어야 되는 개념이야. 자,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방정식의 핵심 목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 대답 크게 해요. 빨리빨리 가게. 방정식의 목표는 뭘 구하는 거다?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정식의 목표는 항상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2차 방정식의 이론이 뭐냐면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불러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런데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짝수 공식 불러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런 이론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 근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수학자들이 보니까 근이 실근인 경우도 있고 허근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 개념이 바로 뭡니까? 판별식 D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판별식까지가. 맞나요? 자,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2가지 2차 방정식의 이론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와, 이 실근이라는 녀석만 떼서 봤더니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근인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도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건데? 불러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때만 두근이 모두 양근이구나. 자, 두근이 모두 음근이 될 조건 불러볼까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이건 뭐예요? 우선 실수여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세 번째 뭡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예요.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누구만 만족하면 됩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돼요. 자, 우리요 이거 외우지요. 그리고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 공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외우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이 뭐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야, 실근이 둘 다 양수일까? 둘 다 음수일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까?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몇이에요? 항상 0이에요. 두근이 0보다 크네? 두근이 0보다 작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네. 이게 실근의 부호라면 얘가 조금 더 발전해서요.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근의 분리는 기준이 바뀌어요. 꼭 기준이 0이란 법이 있어? 나 기준을 3으로 할래. 이래버리면 이제 어떤 얘기가 진행이 돼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클 경우,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을 경우,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게 바로 근의 분리라고 여기에서 그대로 발전되어 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해법을 가르쳤어요. 근의 분리는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푸셔야 돼요. 근의 분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야. 알겠습니까? 자,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야. 그리고 실근의 부호에선 사실 기본적으로요. 판별식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세 개의 부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하지. 변형된 문제도 항상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식을 내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 그대로 발전된 개념이니까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몇 개의 조건이 생기겠다? 세 개의 조건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판별식 D입니다. 두 번째, 얘가 발전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칭축의 위치라는 개념으로 얘가 슉 발전이 됐고요. 얘는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교재에 따라선 한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요 두 가지 용어를 다 쓸 텐데 선생님은 경계점을 좋아해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라는 요 개념에 의거해서 이런 걸 따질 때 요거 세 개를 좀 염두에 놓아야 돼요. 물론 얘는 세 가지 조건, 슉슉슉. 얘도 세 가지 조건. 얘는 하나만 따지면 되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하나만 따지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경계점은요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식, 요 세 번째 식은 뭐 경계점을 몇 개를 문제에서 주느냐에 따라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고등학교 때 순수하게 나오는 2차 방정식 이론이에요. 요걸 아셔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본 기억 나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문자로 선생님 나 근의 분리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이제 파일하고 영상을 찾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계속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세요. 귀찮게 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싫어할까봐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막 주세요. 모르는 것보단 선생님이 좀 부지런해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요. fx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극값,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구해봐야 돼? f-x를 구해봐야지.
그리고 는 0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f-x를 내가 딱 구해봤더니 이 f-x 속에 2차식이 보여요. 2차식이 보여요. 혹은요 f-x 속에 2차식이 안 보여요. 문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함수를 구했는데 2차식이 보이는 경우와 도함수를 구했는데 2차식 전혀 안 보이는 경우. 자, 도함수를 구했는데 2차식이 보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2차식이 보이니까 2차식이 보이네? 이렇게 되면 뿔마 뿔이니까 뿔마 뿔이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2차식이 안 보여요. 당연히 판별식 이용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 2차식이 보여서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판별식 D만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실근의 부로 문제를 푸는 경우. 세 번째, 근의 분리로 문제를 푸는 경우. 자, 2차식이 보여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로 문제 유형이 나눠진다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실근의 부. 세 번째, 근의 분리. 다시 2차식이 보여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몇 개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실근의 부. 세 번째, 근의 분리. 우선 크게 요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제일 어려운 개념이 뭐가 되겠어? 근의 분리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판별식이고 어떤 경우에 실근의 부고 어떤 경우에 근의 분리인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fx에 2의 x제곱이 보이고요. f-x에 2차식이 보여요. 자, 2의 x제곱은 절대 0이 될 리 없지. 미분해도 2의 x제곱이고 적분해도 2의 x제곱인 특이한 녀석이죠. 얘는 0이 안 되니까 f-x를 썼을 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2의 x제곱 옆에 2차식이 보여요. 그러면 얘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판별식 D만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 유형은 그냥 판별식 D가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면 돼? 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쉬운 유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x에 로그 x 혹은요 ln x, 로그 x 혹은 ln x, 즉 로그가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2차식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한 조건에 걸리냐면요, 얘 진수지. 진수는 항상 진수의 범위는 뭐야? 양수여야 됩니다. 즉 내가 이 2차식을 풀었을 때 극값을 가지려면 이 x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 두 분이 모두 다 뿔뿔이어야 된다는 얘기네.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맞아요. 두 군이 모두 다 양근이다. 이거 무슨 개념입니까? 실근의 부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fx의 로그 x 보이면서 f-x의 2차식이 보이면 실근의 부호로 푼다. 2x제곱은 판별식 D로 풀고 로그가 등장하는데 2차식이 보이면 실근의 부호로 풀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실근의 부호. 그러면 얘는 둘 다 양근인 경우잖아. 그러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여기서는 커야 해요. 같아버리면은 이렇게 같아버리면은 뿔뿔이죠. 이런 식이 나와서 극값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극값이 존재하려면